안녕하세요. 레슨업 생활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인간에게 숙면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잠은 많이 자는 것보다 얼마나 잘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숙면을 도와줄 라텍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편한 라텍스 이성순 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라텍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라텍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라텍스는 말레이 반도에서 재배되는 천연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끈적이는 액체로 매일 새벽마다 고무나무에 흠집을 내어서 추출하는 천연 원료입니다. 왜 꼭 새벽에 이렇게 추출을 좀 해야 되죠? 네, 새벽에 작업하는 이유는 낮 시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쉽게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아, 그 액체가 굳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만큼 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루에서 소량의 액체밖에 추출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천연 원료인 거죠. 그 라텍스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라텍스의 장점, 또 특징이라고 하죠. 네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샘플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네, 함께 보시죠.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렀다가 이렇게 펴질 때, 오, 이- 라텍스예요, 이게. 네, 라텍스는 이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쉽게 변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라텍스 자체에는 항균성이 좋아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나 세균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안전한 그런 소재인 거죠. 아, 그렇군요. 라텍스에는 종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라텍스는 천연 고무에서 추출한 천연 라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텍스의 기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라텍스가 있고요. 그리고 천연 라텍스의 장점과 합성 라텍스의 장점만을 살린 브랜딩 라텍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천연 라텍스, 합성 라텍스, 브랜딩 라텍스가 제작 과정이 뭐 얼마나 다르냐, 어떻게 만들길래 이런 라텍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천연 원료 추출한 거기에 발포를 해서 네, 몰드에 부어서 쪄내는 과정이에요. 쩌네요. 네네. 아, 네, 쪄서 나오는데 덧녹 공법으로 이제 천연 라텍스 같은 경우는 붕어빵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붕어빵도 위에는 딱딱하잖아요. 덧녹 공법은 위에가 이렇게 피막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수많은 에어셀이거든요. 이게 다 수많은 에어셀인데 이게 막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숨 쉬는 게 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 천연 원료 때문에 내부는 이제 좋지만 겉에는 좀 이게 막이 생겨서 네. 통기성이 좀 떨어진다. 네네. 아, 그렇군요. 천연에는 또 그런 네,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합성 라텍스는 어떤 제작 과정이 있나요? 합성 라텍스 같은 경우는 주로 만드는 공법이 탈라레이 공법으로 만들어요. 탈라레이 공법이요. 탈라레이 공법인데 탈라레이 공법이라는 거는 천연 함량이 50%가 넘어가면 그 노즐이 막혀서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아, 그 라텍스를 만드는 그 노즐에 네. 천연 함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막힌다는 거죠. 네네. 탈라레이 공법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합성 네. 라텍스가 된 거고. 네네. 그 마지막 블렌딩 라텍스네요. 요 브랜딩 라텍스는 HT 공법으로 만드는데 항균성도 좋고 그 다음에 균일한 에어셀로 통기성도 좋아요. 아, 우리가 뭐 공법 공부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작 과정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이죠. ATT 공법은 뭔가요? 네. HT 공법의 특징은 라텍스 제조 후에 남아있는 그 유해 물질, 아, 그거를 8번의 세척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그 물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식용 가능한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라텍스 사실 보기만 했지 이렇게 다양하고 제조 방법이나 공법이 좀 많은 줄은 몰랐어요. 라텍스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밀도예요. 라텍스에서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내 몸의 굴곡에 맞게 라텍스가 지지를 해주어야 고객님이 주무시는 동안 목과 허리가 곧게 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라텍스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또 두께가 달라져야 돼요. 같은 밀도라도 스프링 위에 올렸을 때, 스프링은 탄력이 좀 있잖아요. 그 위에 올렸을 때는 쿠션감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바닥에 놨을 때는 그 밀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밀도를 쓰시더라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밀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라텍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사실 많이 말만 들었지 잘 몰랐던 라텍스 종류도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공법도 알아봤고요. 네, 잠을 편하게 자려면 그만큼 잠자리가 중요하죠. 네, 라텍스가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프팁 이성순입니다. 라텍스 셀프 관리법입니다. 라텍스는 천연 원료인 만큼 관리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직열 및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장마 등으로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쾌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줘야 하며, 또한 겨울철 라텍스를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 난방열로 인한 라텍스 수명 단축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시던 패드도 좋지만 3D 매트리스를 추천합니다. 3D 매트리스는 독일에서 개발된 신소재 입찰 원단으로 라텍스의 편안함도 유지시키고 열 전도율이 낮아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라텍스 관리법,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리로 라텍스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셀프팁이었습니다.